안녕하세요. 공부학과 M교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쯤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게시글로 작성했는데 당시 이 글이 엄청 화제가 되었죠. 지하철 꿈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던 글인데 내용이 상당히 섬뜩합니다. 아시죠? 제가 꾼 꿈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 내용이 다소 두서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꿈에서 10대였으며 같은 또래 남녀들이 섞여 폐쇄된 어느 지하철을 탈출하기 위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1, 3, 5, 7구역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었고 처음 눈을 떴을 때 주변에 15명 정도가 있었고 3구역이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다른 애들도 대체 자기가 왜 여기 있는 건지 모르는 것 같았죠. 여자애들은 혼란스러운지 웅크려서 울고 있었고 남자애들은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다 갑자기 굉음이 들리며 오른쪽 길에서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말이 지하철이지 우리나라 지하철과 달리 붉은 벽돌로 된 넓은 광장에 보라색 라이트를 켜고 전속력으로 기차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향해 멈추라고 손을 흔들었는데 지하철은 유리창도 없고 그냥 네모난 통에 바퀴만 달려 있었습니다. 다들 멘붕에 빠져 멍하니 지하철을 보고 있었는데 지하철이 있는 거라면 끝에 출구가 있지 않을까 의문을 품었죠. 하지만 차라리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바로 나뉘어 4명 정도는 3구역에 남기로 했고 나머지는 지하철이 간 방향을 따라 철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3구역에는 희미한 불빛이라도 있었는데 철도를 따라 들어간 곳은 새까맸습니다. 우린 근처에 있는 나무 토막 같은 걸 주워서 횃불을 만들었고 이걸 들고는 지하철이 간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터널 안은 공사를 하다 만 것처럼 벽돌이랑 나무 토막이 많았죠. 그렇게 한참을 횃불에 의지해 걷다가 발견한 것은 1구역이었습니다. 1구역은 3구역과 달리 일방통행 길이 아니었고 여러 철로와 갈림길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복잡했죠. 이미 오래 걸어왔던지라 다들 탈진해서 일단 1구역에 캠프를 만들고 주변 지역을 살펴보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1구역 또한 공사 자재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벽에서 더러운 물이 흘러나왔고 천이나 나무 쪼가리로 급하게 숙소를 만들었죠. 다들 멘탈이 아작나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토론도 하고 각자의 신상도 스스로 소개하는 등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전날 잠이 들고 다들 일어났을 때 하나같이 배고프다는 말을 했죠.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먹을 것이라고는 풀조각이 하나도 없었고 각자 팀을 나눠서 터널을 탐사하기로 논의했습니다. 같이 있던 애들 중에는 이기적인 여자애가 있었는데 자기는 못 가겠고 3구역에 있던 애들이 올 수도 있으니 캠프에 남아있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대충 알겠다고 하고는 짝을 지어 3가지 터널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는 3구역에서 들어온 철로에서 똑바로 걸어갔고 두 번째 조는 그 터널에서 바로 옆에 있는 철로를, 세 번째 조는 우리가 들어온 선로 옆 아예 다른 터널로 향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조였는데 한참을 걷다가 7구역을 발견했습니다. 7구역은 지금까지의 구역들과 달리 엄청 좁았고 빛도 안 들어와서 어두컴컴한 공간이었는데 폐자재들이 엄청 쌓여 있었습니다. 철로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너무 기분 나쁜 나머지 다시 돌아가기로 했죠. 그런데 1구역으로 돌아왔을 때 혼자 캠프에 남겠다고 했던 여자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근처에 핏자국이 흥건했고 핏자국이 3조가 가지 않았던 터널 방향으로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다른 조 애들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대체 왜 그 여자애가 피를 흘리고 사라졌을까 고민했죠. 그리고 3구역에서 열차가 왔고 이걸 못 피하고 밑으로 끌려간 것이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괜히 다른 애들이 보면 놀랄까 대충 치워두고 한참 기다리니 나머지 2조가 왔죠. 두 팀이 따로 출발했지만 끝쪽에서 만나게 되어 함께 탐색을 했다고 하더군요. 애들이 탐사를 하며 이것저것 물건들을 주워왔는데 통조림 같은 걸 발견했다며 다들 신나서 달려오더군요. 우리가 흔히 봤던 딱에 있는 통조림이 아니라 상표도 없고 겉이 엄청 빨간 녹슨 통조림이었습니다. 숙소에서 펼쳐놓고 열어보고 있는데 대뜸 다른 여자애 하나가 남아있던 여자애 어디 갔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못다 치운 핏자국을 보고는 시겁해서 저게 뭐냐고 했죠. 우리는 탐사 다녀오니 애가 없었고 핏자국이 있었다고 설명했으나 다른 조에 있던 안경 낀 남자애가 너희가 죽여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추궁하더군요. 당연히 저희는 절대 아니라고 말했고 일단 배고프니 통조림부터 따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조림을 열었을 때 곰팡이는 애교 수준이고 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컹한 토 같은 것이 나타났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시큼한 냄새가 났지만 우선은 배가 고프니 곰팡이 핀 것들은 물로 씻고 양철통에 담아서 그대로 끓여서 먹었습니다. 금세 어두워지고 추워서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다 같이 앉아있는데 리더급인 남자애가 우리 다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니 무슨 수련회에서 우는 것처럼 하나둘씩 감정이 북받쳐 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안경 낀 남자애가 너가 무슨 리더라도 되는 줄 아냐며 나중에 여자애들 데리고 놀면 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비아냥을 하더군요. 그 리더 남자애도 화가 나서는 말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여자애들 중에는 네 여동생도 있지 않냐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안경 낀 애가 벌떡 일어나서는 너가 왕이 되고 싶은 것 같은데 너 같은 놈들 속셈을 잘 알고 있고 나중에 통조림도 독식하려는 거 안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리더 남자애도 열이 받아서는 주머니에 있던 칼 같은 걸 꺼내서는 안경 남자애한테 휘두르는데 갑자기 혈전이 되어서는 다들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애들도 말리고 리더 남자 편을 들었는데 그걸 보고는 안경 남자애는 쌍욕을 하며 3구역 쪽으로 도망쳤죠. 리더 남자애도 얼굴에 칼자국이 났는데 더럽지만 옷을 찢어서 붕대로 감싸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 애가 열이 펄펄 끓더군요. 다친 게 굶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애가 영 상태가 안 좋았죠. 움직일 수 없으니 일단 한 명이 남아서 리더 남자애를 간호하고 나머지 인원들이 핏자국이 질질 끌려간 통로로 탐사를 나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냥 며칠 동안 죽음의 행군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애 하나가 지쳐서 터널에서 낙오되었고 터널 안에서 갈림길이 나왔을 때 가야 할 방향을 두고 서로 싸우기도 했죠. 여자애 하나는 정신이 나가서는 횃불로 분신 자살도 했고 결국 저와 다른 여자애 하나만 남아서 5구역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차하고 있는 지하철을 발견하고는 간신히 지하철에 탔죠. 이제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지하철은 출발하지 않았고 맨 앞에 있는 기장실을 두들기고 소리를 질러도 문도 안 열리고 출발하지 않았죠. 그 여자애와 반 미친 상태가 되어서는 발로 문을 차고 몸으로 박으니까 약간의 틈이 생겼는데 그 사이로 보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뽀얀 먼지만 쌓여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렇게 죽게 되는 거냐고 한탄하고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기장실로 들어가서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만지며 이것저것 발로 차고 당겼는데 뭘 눌렀는지 몰라도 갑자기 지하철이 작동했고 전속력으로 터널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실 유리로 앞이 보이며 어버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터널을 달리다 보라색 전기불이 딱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터널을 빠져나갔더니 어딘가 넓고 밝은 곳에 도착했고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지만 분명 밖에는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애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광경은 며칠 전 3구역에서 손을 흔들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있던 여자애도 정신을 놔서는 가만히 있었지만 저는 1구역을 뒤지다가 기차 유리창에 처박는 그 이기적인 여자애도 봤고 도망갔던 안경 남자애가 철로에 떨어져 깔려 죽는 것도 보고 낙오됐던 여자애가 1구역 쪽으로 돌아오다가 지하철에 깔리는 것도 봤습니다. 갈림길에서 갈라진 애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내가 타고 있는 지하철에 깔려서 갈리는 소리를 듣다가 저도 넋이 나가서 웃고만 있었죠. 그리고는 한참을 어둠 속을 달리다가 반대편에서 환한 빛이 보이는데 이제 탈출한다는 생각에 눈을 감는데 7구역에 도착하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의 영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생생한 꿈인데요. 문제는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글 하나가 더 올라옵니다. 본인도 같은 꿈을 꿨다는 글인데 정말로 같이 있었던 사람처럼 글을 썼죠. 안경잡이가 다른 애들을 죽이고 나쁜 짓도 했으며 어떻게 생긴 열차이며 이기적이었다는 여자애까지 정확하게 묘사해냅니다. 통조림도 많았는데 그 안에 빵도 있었고 이들이 탐사했던 지역 또한 정확하게 말했죠. 다들 이 글을 보면서 본인이 등판하기를 기다렸지만 실제로 글쓴이들끼리 인터넷에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소름 돋는 꿈을 같이 꿨다는 게 굉장히 섬뜩합니다만 만약 이때 함께 있었던 15명이 정말로 같은 꿈을 꿨다면 정말 신기하긴 하네요. 대체 왜 이런 공간에 갇히게 되고 결국 탈출할 수 없었던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